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신 이 캐서린 우드의 아크펀드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고 전 잠깐,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요. 아크펀드의 적이 아크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큰 애정을 보였던 캐시우드가 드디어 이제 변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뀌었나요? 드디어 네. 이제 차에서 이제 우주로 바꾸는 것 아닌가. 지상에서 이제 우주로 넘어가는. 그래서 최근 이제 아크펀드에서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이 테슬라가 에브리띵이 아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테슬라에 많이 기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살짝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제 변심이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주가 폭등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캐시우드의 변심이라고 붙인 것은 2021년 빅 아이디어, 우리가 첫 번째 시장에 말씀드렸던 캐시우드의 아크펀드는 매년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주제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포커싱하는 이제 첨단 산업을 뽑는데, 요게 어젠가 아래인가 나온 거죠. 거기 보면 이번에는 11개가 아니라 15개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새로 들은 대표적인 게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를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1번에 보면 오비탈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우주 항공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다르게 가상과 우주로 지금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은 나머지는 뭐 거의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일부 조금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크펀드가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아크펀드의 최근의 행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케어풀리 워치해야 되는 것이 있다. 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끝이 뭐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아크펀드가 어떤 인더스트리나 섹터를 레코멘데이션 하기 위해서 1900년대 스토리를 100년의 스토리를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이 1780년부터 이게 200년 스토리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끝단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든지 게놈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뭐 에너지 AI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코프를 자꾸 넓힌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가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계열을 앞으로 자꾸 늘립니다. 그래서 2000년, 2025년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2030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 같은 경우가 처음 2018년부터 들어오는데 지금 이 스코프를 2030년까지 쭉 늘려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크펀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이게 DCF 방식을 사실은 쓰는 거죠. 네.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얼마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향후 5년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하고 이것이 10년치, 15년치를 계산하게 되면 이 현재 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시계를 자꾸 늘린다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테슬라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냐 하는 것을 $1,500, $7,000, $15,000 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것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이 미래 시차를 자꾸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너리 출신이니까 밸류에이션을 구하는데 밸류에이션 구하는 거를 시계를 늘려가면서 가격을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그림을 이것을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리고 반대로 앞으로의 미래 예측의 DCF를 돌리려고 할 때 5년에서 10년으로 우리가 늘린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점점 이제 늘어가는데 요즘 이제 2031년까지 현금 흐름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를 계산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이제 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있는 현재 주가를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로 합리화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은 이게 지금 기존의 이 어떻게 보면 예측치하고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면 아크펀드의 예측치가 이게 엄청나게 높은 이런 수준으로 이게 예측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도 상상력을 더 많이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하신 PDR 같은 개념.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자꾸 쉬운 말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좋다 이렇게 되면 되고 원가가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제 모어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라이트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무슨 법칙을 자꾸 동원을 해요?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크는 거의 금융의 월트 디즈니다. 네. 월트 디즈니가 멋있잖아요. 네. 근데 월트 디즈니는 이제 뭐 플로리다 orlando를 가봐도 그렇고 샹하이에 지금 월트 디즈니 같은 디즈니랜드 네. 같은 데를 가보면 그런 테마파크들이 다 상상력이잖아요. 네. 오너의 상상력, 창조자의 상상력인데 지금 아마 아크 펀드의 한계는 내 상상력이 어느 정도까지 뻗을 수 있는가 그게 한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잡아놓는 걸 보면 애플의 이 월별 매출액하고 테슬라의 매출액을 이제 같이 잡아넣어요. 그래서 애플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여기 와 있어. 이제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핸드폰하고 물론 자동차하고가 미래의 그림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는 같이 볼 수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차트까지도 자꾸 피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가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네. 강하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그래서 이 상상력에다가 이제 피팅을 하는 것.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얘기들을 그냥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 multi-trillion 달러 무슨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가격을 지금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력의 가격을 지금 매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이번 2021년의 빅 아이디어를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빅 아이디어가 7개, 3년 전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9개, 11개, 지금은 15개로 늘어요. 그럼 이 커버리지를 계속 넓히는 거죠. 물론 이제 신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기존에서 고수익을 낸 아이템에서는 더 이상 살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커버리지를 넓히는, 진정으로 그 산업이 엄청나게 빨리 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오는 돈들의 추가적인 유치나 이 리즈닝을 하기 위해서 커버리지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커버리지가 지금 이게 2021년에 지금 별 붙인 것만큼 이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수익률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지만 아크의 적은 아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는데 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2021년에 화려한 황금빛이 보이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아크 펀드들의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에브리바디 다 해피하는데 문제는 뭐 이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아크의 적이 아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오는 돈의 플로우를 보면 뱅가드보다 작지만 이 블랙락 이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 주가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키는 뭐냐면 지금 이미 아크가 10% 이상 보유한 주식이 왼쪽 차트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쓸만한 테크 주식에서는 이미 아크가 최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작은 주식을 넣어야 되는데 작은 주식을 넣으면 바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작은 주식, 우리 예를 들어 코스닥의 작은 주식을 국민연금이 사면 상한가로 그냥 갈 수 있지만 판단은 소문만 나도 그건 바로 하한가로 들어가는 거죠. 리퀴디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 종목이 마땅치가 않게 되면 그러면 방법은 결국은 대형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크의 성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형주, 소형주들을 사서 거기서 큰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지금 라지캡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이나 미들캡은 점점 이게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10% 주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크가 대형주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높이게 되면 수익률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헤지펀드다 그러면 크로즈를 해버리면 되는데 ETF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뭐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재미난 것은 이 너무나도 높은 이제 아크 펀드가 이게 수익률이 이게 뭐 탑3가 다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28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겁니다. 공매도 이슈가 참 많은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이런 정도로 일직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크 펀드에 대한 공매도 세력입니다. 지금 뭐 1월 달에 보면 이게 지금 사상 최대로 많이 이제 숏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아크 펀드는 테크 버블이 터졌을 때 이제 맨 먼저 사실은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지금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기술주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지금 골드만삭스 non-profitable technology 인덱스를 보면 지금 뭐 거의 짱대에 가까운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결국은 ETF죠. 그래서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쪽에서 돈 되는 데다 계속 갖다가 넣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보면 테크를 많이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열광에 의해서 이제 많이 주식을 사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용화되고 정상화가 되면 이미 버블이 터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요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는 그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면 야누스 투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지금 아크 펀드처럼 모든 펀드들을 다 때려 눕힌, 그래서 3년 동안 1000억 달러에서 이 AUM이 3000억 달러가 늘었으면 3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지금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가 지금 2020년 한 해에 늘어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면서 바로 이제 뭐 손실이 바로 나서 2000년, 2001년, 2002년에 토탈 55% 손실이 나가지고 이제 악소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만약에 닷컴 버블이 어느 순간에 터졌듯이 지금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ESG 버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린 녹색에 관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주춤거릴 때 맨 먼저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것이 아크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아크가 주춤거렸을 때 당연히 이제 환매가 들어올 것이고, 환매가 들어왔을 때 아크는 자동으로 이제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아크가 판다는 소문이 났을 때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먼저 파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또 빠지게 되고. 이게 뭐 어떤 인사이트로 파는 게 아니라 환매 들어오면 자동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 보유를 하고 있는 아크가 네. 판다는 소문이 났을 때 그 종목 아니라 멀쩡한 종목도 다른 펀드가 팔아서 아크의 수익률을 깎아버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은 유명해지는 걸 조심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아크 펀드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체크를 해봤지만 이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에다가 너무 많은 베팅을 한다. 그리고 이미 보여지는 것은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1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으로 이제 너무 늘리고, 그리고 반대로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도 5년에서 10년으로 이거 자꾸 이거를 이 확장을 해서 이 밸류를 이제 인텐션을 높이고, 그다음에 커버리지를 이것을 실제적으로 아직도 꿈도 안 꾸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향.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하여간에 지금 뭐 몇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아크가 가진 자산이 특정한 종목에 너무 지금 사실은 편중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아크 펀드의 성공 스토리를 이제 팔로우해서 가기는 네.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사실은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주 깜깜한 이런 판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캐시우드 정말로 이제 잘 되고 잘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만 네. 금융의 시장은 냉정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미국 테크주의 이 버블의 스탑은 이게 아크 펀드의 이 자금의 유출 거기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크 펀드가 뭐 큰 수익도 좋지만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크 펀드의 액션 그리고 아크 펀드의 수익률, 아크 펀드의 매도 이것을 잘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이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게이트 대체물로 아크 펀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표가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아크 펀드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 아크 펀드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아크 펀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해줬고 그리고 아크 펀드 성공을 기대하지만 이 장점과 다르게 어떤 단점, 그리고 숙제가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테크 투자에 있어서 아크펀드의 어떤 향후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